경제신문을 읽어줘 12월 20일부터 12월 24일까지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부동산, 경제, 금융, 주식 종합면인데 이번 주는 부동산은 없고요. 바로 경제, 금융, 주식으로 넘어가. 달러 가치 정점, 외인 자금 유입될 종목 관심. 달러 인덱스 작년 7월 이후 최고, 미 선물 시장에선 이미 고점 징후. 파라비스, LG전자, 코웨이, 외국인 비중 크게 낮아지고 공매도 비율 높은 종목 주목. 미국 달러화 가치가 정점 부근에 도달해 지금 수준에서 더 이상 쉽게 오르지 않을 것이란 증권업계 분석이 나왔다. 주요 6개국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내년 미국 중앙은행 페드의 기준금리 3회 인상 가능성을 이미 반영한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를 달러 고점으로 보고 투자자들이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조언이다. 달러 가치가 하락세를 전한 원 달러 환율 하락, 하면 신흥국으로의 패시브 자금 유입이 늘면서 국내 증시로 외국인 중심의 수급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전망이다. 20일 IC 달러 인덱스는 96.6포인트를 넘어서며 작년 7월 이후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하나금융투자는 달러 가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고 진단했다. 이제만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미국, 영국 등 주요 통화정책이 긴축으로 변하는 초기 국면에서 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해 보인다며 현재 달러 인덱스가 내년 페드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선제 반영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달러 가치가 정점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페드는 내년 6월로 예정됐던 테이퍼링, 자산 매입 축소 종료 시점을 3월로 앞당기겠다고 밝혔고 영국 중앙은행도 지난 16일 2018년 9월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면 신흥국으로의 상장지수 펀드 ETF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외국인 중심으로 국내 증시도 수급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얘기다. 증권업계에서는 달러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공매도 비율이 높고 외국인 보유 비율이 떨어진 기업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현재 국내 증시 외국인 보유 비율은 33.4%로 지난달 말 저점 32.9%에서 소폭 반등했다. 유가증권 시장 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금액 비율은 4.9%로 연중 최고 수준에 근접했다. 하나금융투자라는 MSCI 한국 지수에 편입된 110개 기업 중 과거 달러 인덱스가 하락할 때 외국인 순매수 강도가 강했고 현재 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금액 비율이 평균보다 높으면서 올해 외국인 보유 비율이 낮아진 종목을 추천주로 제시했다. 이 같은 기준으로 해당하는 종목으로는 파라비스, LG전자, 코웨이, CJ제일제당, 아모레퍼시픽, 오리온, 현대글로비스, SK케미칼, GS건설, 포스코케미칼, 삼성 SDS, 셀트리온, 기아 등이 꼽혔다. 두 번째, 한국 증시 진통의 시간 불가피, 코스피 하반기엔 3,600 갈 것. 전략 후강으로 생각하는 거 봐요. 배터리 소재 메타버스 종목 유망, ETF로 불확실한 시장 대응해야. 최대 리스크는 코로나 긴축 가계빈. 유동성 장세가 끝나는 내년에 기업 실적을 기반으로 종목을 잘 선별해야 한다. 성장 둔화 국면에선 전기차와 같은 성장주의 가치가 더 높게 평가받을 수 있다. 최연만 미래에셋 증권 회장. 박현주에서 넘어갔네요. 글로벌 긴축 위험 등이 가시화되며 내년 1분기가 가장 진통의 시간이 될 것이다. 다만 하반기에 다시 증시가 상승하며 코스피 지수는 3,600선까지 도달할 것이라 본다. 박정림 KB증권 시장. 두 사람은 올해 증시 환경이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공급으로 나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하반기부터 대두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및 페드의 긴축 우려 때문에 한국을 시작으로 글로벌 증시가 난기류를 탔다고 평가했다. 지금의 혼란스러운 상황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게 두 사람의 공통된 의견이다. 인플레이션과 오미크론 확산에 대한 우려, 유동성 회수를 감안할 때 1분기가 증시의 가장 진통의 시간이 될 것이라며 기업 공개와 관련된 상품이나 암호화폐 등 유동성 확대의 혜택을 받는 자산은 충분히 조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증시 조정의 폭이 깊진 않을 것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 최 회장은 올해 기업이익이 전년 대비 15% 증가했다고 하는데 내년에도 7에서 9% 정도 성장할 수 있다고 한다.
경기 방향성 자체는 둔화된다는 점에서 시장 평형을 의미하는 주가 지수보다 견조한 기업 이익을 감안해 개별 기업과 업종을 선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사장은 코스피 지수가 내년 최고치를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이 부양에 나설 가능성이 있고 미국을 필두로 기업 이익 증가세가 어마어마하다며 코스피 지수는 내년 상반기 2750선을 바닥을 찍고 하반기에 3600선까지 올라갈 것이라 봤다. 두 사람은 내년에 제대로 된 성장주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성장이 희소해지는 시기인 만큼 성장주가 주목받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최 회장은 올해 대비 경기와 물가가 둔화되는 내년에 성장주나 기술주의 가치가 더 높게 평가받을 것이라며 세계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춘 한국의 배터리 소재 부품 업종이나 메타버스 분야를 선점하고 있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고 했다. 한국의 배터리 소재 부품 업종이나 메타버스 분야를 선점하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 왠지 미국이라고 하면은 로블록스나 유니티를 들 수 있겠죠. 박 사장도 상반기에는 전체적으로 기업이 성장률이 낮아질 것이라고 보이는 만큼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콘텐츠, 바이오, 친환경 등 중소형 성장주가 상대적 강세를 띨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바이오 업종은 그동안 조정을 받아 매력이 커진 만큼 중장기 비중을 확대할 업종이라고 덧붙였다. 해외 투자를 확대하고 꾸준히 투자해라. 내년 한국에서는 대통령이 바뀌고 미국은 중간 선거를 치른다는 점에서 정책적인 변화가 금융시장의 리스크가 될 수 있다며 베이징 올림픽이 끝난 뒤 대만 해협을 둘러싸고 미중 간 갈등이 불거질지 여부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네. 다음 증시코인 식자은행의 뭉칫돈 1조 정기예금 5일 만에 완판. 은행들 금리 높여 선제적 자금 조달, 당국 압박도 영향, 연 2%대 특판 예금 불티, 우리은행 가입자 61%가 5060, 인터넷은행도 내년 가계대출 확대 위해 수신 경쟁 가세. 채로 기준금리 막 내린 후 은행 예적금 보름새 11조 올라갔습니다. 60대 임모씨는 최근 증권계좌에서 1억 원을 빼 연 2.03%의 이자를 주는 우리은행의 우리고객 고맙습니다 정기예금에 가입했다. 최근 주식시장 흐름을 보니 당분간 수익을 내기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 임씨는 금리가 더 높은 저축은행 예금도 있지만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은행 예금을 가입하기로 했다. 지난달 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 연 0.75에서 1%로 한 뒤 은행으로의 머니 무브가 일어나고 있다. 자산시장의 불안감을 느낀 사람들이 보다 안전하게 돈을 넣어둘 곳을 찾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5대 은행의 예적금 잔액은 지난 16일 기준 1397조 9874억 원으로 보름여 만에 11조 원 늘어났다. 이 속도로 하면 이달 전체 은행권에서 20조 원가량은 유입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지난달 대형은행들은 예적금 금리를 0.25에서 0.4%가량 올렸다. 구매은행은 지난달 말 정기예금 등의 금리를 최대 0.4%포인트 올렸고 다른 은행들도 인상 행렬에 동참했다. 기준금리 인상 이후 은행들은 대출금리 인상분만큼 예적금 금리를 올리지 않고 있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불거졌고 금융당국이 예대금리 차이가 과도하다면 들여다보겠다고 압박한 영향이 컸다는 해석이 나왔다. 시중은행들이 일제히 수신금리 인상에 나서자 인터넷 은행들도 가세했다. 다들 올리네. 총량 규제 영향으로 한동안 대출을 받지 못하던 고신용자를 내년 초 선점해 실적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저축은행들도 속속 수신금리 인상에 동참하며 연 2%대 후반의 이자를 주는 정기예금을 내놓고 있다. 불안해서 안정적인 예금으로 다 전환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운의 천연가스값 최고가 근접. 러시아 나토 동유럽 떠나라. 10만 병력 전투기 탱크 총동원. 미국 EU 동맹국가 요구 논의. 양측 대화로 막판 합의 가능성. 독일 러시아 가스관 가동 승인 보류. 공급난의 우려. 유럽 난방 대란 우려.
미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접경에 병력을 늘리고 있다. 이와 함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확장을 중단하라고 미국과 유럽을 동시에 압박하고 있다. 상황이 악화되면 내년 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면서 천연가스 계약도 치솟고 있다. 그래서 천연가스 선물을 살까 지금 고민 중이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지원하던 군 장비를 우크라이나로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 측에 헬기, 미사일 등 방공 시스템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발 위기로 인해 액화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유럽 천연가스 가격은 지난달 16일 한때 메가와트 아워당 145 유로까지 올라 10월 초 기록한 최고치 155유로에 근접했다. 백악관 대변인은 동맹과 협의할 거라며 모든 나라가 외부 개입 없이 미래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네, 크리스마스 이브 경제신문을 읽어주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